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역시나 뭐 카카오는 특히나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 그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만의 문제가 또 아니고요. 국내 이 IPO, 결국에 신규 상장에 대한 이 공모 청약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역대급의 어떤 청약 참여 금액들이 계속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일단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거를 또 이제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를 상장되면 요즘에 따상도 못 가고, 시장도 안 좋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맞는가. 많은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카카오뱅크를,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이건 솔직히 따상도 가능하겠다, 아 이건 따상은 좀 어렵겠다 등등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팽팽해요. 특히나 카카오뱅크를요, 결국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은행으로 볼 것이냐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의견이 계속 갈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밸류를 따질 때 은행으로 밸류를 따질 것이냐, 플랫폼을 먼저 우선시해서 따질 것이냐.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도 플랫폼으로 보기 전에 은행으로 봐야 된다. 왜? 법적인 전체적인 규제를 은행 규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플랫폼 속에서도 직접적인 메인 어떤 매출 원천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은행을 잘 믹스해서 보는 거는 맞는데, 시장에서는 또 극과 극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는 믹스해서 보고, 누구는 은행으로만 뭐 봐야 되는 게 맞다, 누구는 플랫폼을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결국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다툼 속에서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기우냐, 이거는 까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까봐야 됩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IPO 대여들이 줄곧 상장을 좀 불러왔는데, 유독 진짜 뱅크는요,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렵고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과연 또 카카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이거는 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예측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국에 대응의 영역인 거죠. 결국에 까보고 그 순간의 반응과 흐름을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양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걸 이제 계획이라는 그 과정에 지금 현재를 준비하고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테니까 또 주말이고 하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일봉 차트고요. 카카오는 뭐 사실 카카오 기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너무 좀 좋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 하나만 놓고 봐도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3% 정도? 3% 조금 안 되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하락을 좀 보였었고, 코스피도 보시면은 1.6%대, 고점 대비해서는 좀 2% 가까이 하락을 좀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시세는 좀 어느 정도 다행히 유지는 좀 해주고 있는, 꾸역꾸역 유지는 좀 해주고 있죠. 카카오 기준으로도 지난 일주일 정도의 시세를 보시면은 거의 뭐 큰 등락은 없습니다. 15만 얼마입니까? 고점이 15만 3천원에서 14만 7천원, 뭐 13만 5천원? 요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등락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제 상장인 건데,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이제 취급할 것이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공모가 상단 당연히 그 상단으로 인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 이제 수요 예측은 또 다 끝났잖아요. 참여 기간이 한 1,800곳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참여 금액이 한 2,500조 정도고, 기관 경쟁률만 하더라도 1,700대 1, 굉장한 겁니다. 어쨌든 확정 공모가는 또 우리 39,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확정 공모가 39,000원.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시총이 한 18조 정도 나온다라고 하나요? 18조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비싸다 싸다 뭐 이걸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18조 원이라는 거를, 일단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더 오르냐 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18조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몸집의 변화가 좀 있을 텐데,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산, 결국에는 자산에 대한 어떤 밸류, 그러니까 밸류 평가나 이런 거 다 모든 걸 봤을 때 이 카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지금 일단 계속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좀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뭐 내용들은 다 좀 대충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은행으로 먼저 좀 보는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데, 결국에 법적 어떤 제도권 내에서 이 기업을 갖다가 법적인 제도를 받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규제 가이드 라인은 결국 은행, 금융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는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뭐 만약에 결국에 돈 장사는 지금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돈 장사하는데 플랫폼에 대한 것만 어떤 법적인 가이드가 있고 이 은행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은행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엔 금융업이고 은행인 거잖아요, 사실. 뭐 플랫폼만 장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자꾸 고평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우리 주가 순자산 비율 있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보통은 통상 이제 뭐 같은 업종에서 또 이렇게 평균적으로 비교를 하긴 하는데, 1.0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면은 좀 비싸다, 1.0 이하면은 뭐 저렴하다, 보통은 통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은행 평균 PBR이 0.4배 정도거든요. 근데 카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뱅 기준으로는 3.4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니까 고평가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에 뭐 여러분들 다 시중은행 4대 금융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KB라든지 신한지주,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 정도 대표적인 4대 금융지주. 이 4대 금융지주에 보시면은 시총의 전체적인 금액하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보면은, 장 외에서는 이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규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정규장으로 오는데 장 외에서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그 정도의 밸류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밸류를 따져서 평가해가지고 산출을 좀 해보니, 대략적으로 39,000원의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9,000원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18조 5,2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조 정도인데 18.5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K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띄워놓고 볼까요?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KB금융 시총 21조 정도 되죠. 신한지주 시총 20조 정도 나오네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13조 정도, 우리금융지주 한 7.8조 정도, 그쵸? 7조 8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조 그대로 보면은, 결국에 KB, 신한지주 다음에 카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근데 카뱅이 39,000원 기준인데 39,000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그쵸? 결국에 시가를 높게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주에서 바로 그냥 상위권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지금 아까 KB가 얼마였죠? 자, KB금융이 21조 정도예요. 21.3조에서 지금 18.5조 정도니까 15%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카뱅이 39,000원에서 15% 정도만 더해지면, 대략적으로 15%를 더 입히면은, 자, 플러스 15% 하면은 44,850원이에요. 그럼 어쨌든 45,000원 정도만 시가로 시작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에 금융주 중에 시총 1위로 올라가 버린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을 때, 결국에 39,000원 18.5조 정도 기준했을 때 3.4배라고 했던 게, 거기서 15% 프리미엄 받고, 그럼 PBR도 또 추가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적정 값어치, 그러니까 시총하고 기존의 금융주들하고의 밸류, 전체적인 밸류 포지션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카뱅이 자꾸 지금 뭐 비싸다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른 금융사들은, 다른 지금 은행주들은 지금 당장 뭐 막 이렇게 주가가 과열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결국에 지금 상장이 되면 유동성이 또 활발해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죠. 상장 직후에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붙으니까. 지금 기존의 금융사들은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카뱅이 상장되면 상장되자마자 물론 관심을 끌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또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IPO만 계속 하셔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장되면 첫날 그냥 매도 때려버리고 여러 가지. 근데 매도를 때려서 쭉쭉쭉 흘러내려오면 또 너도 나도 매도하고 투매가 투매를 나오고 뭐 이러면 막 하락도 때려 맞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상장 직후에는 수급적인 요인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주고서 밸류를 따져야지 그냥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막 45,000원 갔어 5만원 갔어 야 비싸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프리미엄을 갖다가 여기에 같이 적용을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감안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 주가 45,000원인데 시총 진짜 금융사 1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거래가 좀 활발하잖아. 가격의 변동이 좀 많잖아 크잖아. 이런 거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추후에 자리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밸류와 업종 분위기를 살피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지 100% 이거 상장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45,000원 찍었다. 결국에 카카오뱅크 4대 금융지주사 4대 금융사들보다 뭐 4대 금융사들을 제꼈다. 여전히 뭐 이어지는 고평가 논란 이런 기사 100%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날은 그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지.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비싸죠. 타사에 비하면 비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장되고 나서 과연 이 밸류를 역으로다가 시장 평균치만큼 밑으로 끌어내려서 자리를 잡아줄지 아니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자, 끝으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상장이 된 상황에서 얘가 그래요. 뭐 18조 기준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18조 5천억 정도의 기준으로 상장이 됐는데 만약에 자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KB금융 기준으로 하면은 시가총액 18위에서 시가총액 비중 한 1% 정도가 되기는 물론 돼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IPO에서 IPO 되어 지금 딱 두 놈 있잖아요. 두 놈. 크래프톤이 공모액이 한 4.3조로 역대 2위잖아요. 크래프톤이 지금 제가 아직 제대로는 안 봤는데 아마 크래프톤의 예상 시가총액이 한 24.3조 정도. 그렇죠? 24.3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제 18.5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5조 대 24. 이게 이 두 마리가 상장이 되고 나서 심지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의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자, NC소프트가 여기 없네요. NC소프트가 많이 밀렸나? 자,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8조거든요. NC가 18조인데 크래프톤도 지금 벌써 물론 크래프톤의 밸류는 제가 계산을 해본 건 아닌데 어쨌든 크래프톤의 영향도 상장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18.5 그냥 단순하게 24.3 그냥 딱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그러면 42.8조거든요. 여기 42.8조에서 얘네들이 조금만 시세가 좀 더 나와주면은 분명히 뭐 50조, 55조까지 그 이상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두 기업 지금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한 40조에서 50조 사이라고 놓고 봤을 때 4, 50조 정도 수준이면은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합친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합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에 얘네들이 만약에 올라주면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 두 기업이 동시에 만약에 하락을 계속 같이 보인다. 막 시장도 지금 안 좋고 뭐 비싸니 뭐니 하니까 두 기업이 동시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 이건 오히려 또 코스피에 오히려 또 조금은 일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매물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현재 시장에서의 상장되는 이 타이밍에 와 얘네들이 과연 진짜 어떻게 자리를 잡아줄까 이것도 좀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또 카카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 페이지, 피코마 관련해서 뭐 이슈가 또 나올 때라든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얘네들 움직이는 거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올 때 뭐 그거 가지고 카카오가 움직였냐? 안 움직였잖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가 바짝 최근에 7월달에 이런 움직임 보여주는 동안 얘는 7월달 뭐 했어요? 카카오 7월달 뭐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7월달 뭐 했어요? 움직임이 전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서 여기 좀 올랐대. 아니라니까요. 매번 카카오 영상마다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카카오가 움직였다? 뭐 카카오 뱅크 때문에 움직였다?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연관 종목들이 더 움직였지, 카카오는 자회사들로 인해서 움직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한 이유를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걔네들로 이슈로 인해서 얘네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뭐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 걔네 지분 보유했던 애들 움직일 때 왜 카카오는 그걸 뭐 한참 그렇게 급등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뭐 뱅크에 대한 뭐 뱅크가 예를 들어 뭐 하락이 많이 나온다 해서 카카오가 뭐 영향을 받는다? 글쎄요. 근데 좀 이번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느낀 거는 14만 원 이상에서의 단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카카오 뱅크에 대한 이슈, 카카오 게임즈의 급등 사유로 인해서 매수한 수급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그 수급들이 오히려 카카오 뱅크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는 자회사들로 인한 영향을 안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14만원 이상은 그런 수급들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괜한 뭐 모멘텀? 이제 주가 움직임이 우리 같이 똑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하락은 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은 해야 된다. 뱅크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런 건 좀 감안하자. 근데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요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가 정답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뚜껑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뚜껑을 열고 나와봐야 뚜껑 열고 나와봐야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냐, 시장에서 그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만 있어라입니다. 아, 이런 지금 어떤 밸류의 차이가 있구나.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와 또 추가적으로 뭐 많은 코멘트는 못 드렸지만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IPO 하실 때 그냥 잘 팔고 싶다 이거 하나잖아요. 잘 팔고 싶다 이거 하나인데, 최근에 IPO로 인해서 뭐 SK IT테크놀로지 잘 갔잖아요. 이렇게 막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가격대 이상으로 지금 시세가 나왔잖아요. 좋은 기업이냐라는 게 첫 번째예요. 좋은 기업이냐, 그것만 분석하시면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모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 신고가 뚫고 계속 올라가면은 뭐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해서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첫날에 승부를 봐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기업이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청약을 받으셨으면 그 물량을 좀 중장기 관점으로도 보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자유롭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까지만 딱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락장이 조금 더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슬슬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패닉장에서 여러분들이 패닉 리스트를 항상 제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닉 리스트를 만들어놔야 지금 같은 하락장,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돈을 벌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진행할 때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010-222-2353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